대구 경북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보다 다소 약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사 분담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부 간 가사 분담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학대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발생 현황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스마트 공학관이 대학에 들어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캠퍼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시행 전날 지자체별로 각자 다른 방침을 발표하면서 잠시 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2단계 첫날 경북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박은경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첫날, 카페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경북도가 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한 정부 지침 대신 밤 11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경북은 아직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영업을 테이크아웃으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영업시간이 거기에는 안 걸려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PC방도 이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한 칸씩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되고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1.5단계하고 2단계하고 비교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자리를 띄우기 이런 지침이 있긴 한데 칸막이가 돼 있는 경우는 또 예외가 되고요. 아직까지는 영업시간 제한은 지금 완화된 2단계라든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굳이 달라진 부분을 꼽는다면 클럽 등 유흥시설 또 독서실도 밤 11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음식점은 밤 11시부턴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는 정도입니다. 자영업자들조차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1.5단계, 1단계, 2단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2단계를 이제 확실하게 저거를 코로나를 잡아서 이제 지역 사회가 살아야지 다시. 최근 일주일간 해외 유입을 뺀 지역 감염자는 하루 평균 경북이 9명, 대구가 4명 정도입니다. 경북도는 2단계 격상 기준인 1일 평균 60명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일부 규정을 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사실은 대구 경북이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2단계에 준하는 좀 하향으로 조정해가지고 지금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은 2단계에서 시군별 또는 업종별로 강약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방역 성공 여부는 이제 시민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시민 원탁회의가 9일 오후 7시 화상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구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해 대구 경북 경제권 통합과 균형 발전, 행정 서비스 관련 사항 등을 살펴보고 행정통합에 거는 기대와 우려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노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노인 학대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노인 학대 피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경상북도가 도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어르신복지과 김동기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북도 지난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증가한 노인 인구만큼이나 노인 학대 문제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도내에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경상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 건수는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도에는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097건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870
건이 발생하여 17년도 대비 170.5%가 증가하였고 19년도에는 1649건이 발생하여 17년도 대비 150.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도를 기준하여 노인 학대와 관련한 신고 및 상담 건수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 수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따라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고시에 의해 당연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들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도내 장기 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 약 8,000명에 집합교육 또는 방문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또한 인터넷 교육은 6시간 이상의 노인 인권 교육을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노인 학대 상담과 신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문조사 상담원이 출동하여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에 거쳐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복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 학대 피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번에 경북에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한 곳 더 추가로 들어선다고 하던데요. 어디에 어떻게 조성됩니까? 예, 그동안 경북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포항과 김천, 예천에 세 곳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 인구 수만큼 노인 학대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세 곳에서 민원을 조사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없는 남부지역에 새로운 신설과 관할구역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남부 지역의 가장 중심이면서 노인 인구수가 많은 경산시에 새롭게 경상북도 남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설치하여 내년부터 국비 2억 원과 도비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경북은 동서남북 4대 권역에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갖추어 관할 구역을 분담함으로써 노인 학대 관련 민원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노인 학대 예방 교육과 노인 인권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 학대 신고 조사 처리도 중요하지만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에 대한 시설은 현재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도내에는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노인들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 줄 수 있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포항과 예천에 위치한 기쁨의 집과 공경의 집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 피해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쉴 수 있는 노인 피해 노인들의 전용 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과 가해자를 분리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고 의료 지원, 전문 심리 상담, 심신 치유 프로그램 및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복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주변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 위기 상담과 학대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577-1389로 연락하면 관할 지역의 조사 상담원에게 연결되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89를 쉽게 외우기 위해 숫자에 의미를 더하면 예를 들어 1은 1년, 3은 365일,
발음 빨리, 군원 구해줘요로 이해하면 1년 365일 동안 빨리 구해줘요라고 1577-1389를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는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오니 주위에 노인 학대를 목격하게 되면 주저없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어르신복지과 김동기 팀장이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한 번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곳이 영주에 들어섰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설계 단계에 있는 부품 제조기입니다. 아직 도면밖에 없는 상태지만 가상현실에서는 살아 움직입니다. 기기를 뚫고 들어가 부품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스캐너로 물체를 비추면 아무리 복잡한 구조의 물건도 똑같은 크기의 도면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 모형부터 모터, 축구공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제품 가공에서 조립, 정밀 검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러닝 팩토리가 한국폴리텍대학 영주 캠퍼스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한 곳에 모여 토론하고 팀을 꾸려 제품을 만듭니다. 강의실이 사라진 겁니다. 지역 중소기업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칸배기를 다 없애고 공장형 실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재학생들이 교육받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와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또는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시민이면 누구나 오셔서 자기가 표현하고 있거나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940여 제곱미터의 공학관에는 5개 실습실과 5축 가공기, 운송 로봇 등 52종류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시설 건립에 영주시가 5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주시가 준비 중인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 구축에도 지역 인재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는 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서 인재를 양성하고 실습하는 그런 중요한 거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러닝 팩토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입니다. 맷돌로 갈던 것을 믹서기로, 가마솥으로 짓던 밥은 전기밥솥에, 가사노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가사노동의 주체는 모두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가사분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을 하는 게 맞겠죠. 가사 분담은 최대한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리고 각자 더 잘하는 분야를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이제 빗대어 말씀드리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가사 분담을 좀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10명 중 6명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동의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58%, 여성은 67%가 분담해야 한다고 답해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집안일을 얼마나 분담할까요? 전에는 엄마가 거의 혼자 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좀 잘못된 걸 알게 되면서 아빠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아빠도 많이 하시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집에서 애기 엄마가 애기도 다 보고 집안일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 일을 하고 들어가면 피곤하기도 하고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옷이라도 그냥 제자리에 잘 벗어두고. 조사 결과 10명 중 2명이 실제로 공평하게 집안일을 분담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생각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셈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대는 43%, 30대는 27%, 그리고 40대 이후로 가면 20% 아래로 떨어집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률은 어떨까요? 작년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 54분, 여성은 18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넘게 훨씬 노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